최순실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감 중인 최 씨가 딸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을 넘기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는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70억 공탁하고 세금 내면 한 4, 50억 남는데 너한테 한 25에서 30억 정도 주려고 한다. 일단 그걸 현금으로 찾던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라. 이런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내용도 매우 공개된 경위도 매우 궁금합니다만, 자, 이런 편지가 만약에 정말 최순실 씨가 쓴 편지가 맞다면 과연 얼마나 재산을 지금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첫째로 궁금하고, 옥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산을 굴리는 것, 이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좀 짚어볼 부분입니다. 딸 정유라 씨가 올해 2월에 남양주에 9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편지 공개와 관련해서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개인적인 편지일 뿐이다. 재산 매각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한번 경위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재산의 여러 가지 의심이 아직도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공조해서 사실 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본인 앞으로 지금 해외 재산 도피 혐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일단 막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양기대 시장 먼저 좀 물어볼까요? 양기대 시장은 신문사에 있을 때 아주 날리는 법조기자였는데 지금 이 편지 공개된 것 그 경위도 궁금한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다고 보십니까? 네, 원래 옥중에서 이제 편지가 나가려면 첫째는 교도관이나 교도소 내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변호사가 나가는 경우, 가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유출 경로를 조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조사를 다 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 이런 그 유출 경로를 조사를 안 하면 저 재산, 최순실의 재산, 은닉 재산, 또 최순실이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모의 뭐 등등등등이 똑같은 경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출 경로를 조사를 해서 상응한 그런 조처를 취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그 최순실 옥중 편지라고 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정말 뭐 의미 있는 무슨 옥중 편지가 이렇게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은닉 재산을 가지고 추징금 내고 또 나머지는 그 국민들한테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불러일으킨 딸의 그런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은닉재산이 왜 그러면 지난번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3천억 정도까지 추정을 했는데 왜 이 72억 원만 추징을 하고 많으냐? 이런 또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재산이 많다면 1,000억, 2,000억, 1조라도 찾아내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이 추징금이라는 것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범죄 혐의에 그런 그 최순실 딸의 말 관련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 것만 저렇게 추징을 했다고 하니까 예. 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많이 그 은닉재산을 몰수할 수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저 국정농단 속에서 최순실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관계 또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경환 변호사. 예. 예.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편지가 어떻게 하면 공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예. 그리고 이제 추징금 부분인데 먼저 편지 공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편지 공개는 당사자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예. 실제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 선별해서 볼 수 있지만 교도소에서 일반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대부분 다 사전에 금지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사이에서만 원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제3자가 본다면 그 당사자가 변호사한테 줬거나 혹은 당사자 보여줬거나 혹은 교도관이 당사자의 의사 없이 받거나 이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건 유출했다고 한다면 이 세 부류 그러니까 당사자들 외에 예. 교도관이 어떻게 뭐 유출한 거 외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교도관이 유출했다면 뭐 사본이겠죠. 예, 사본일 뿐만 아니라 뭐 교도관 사본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이렇게 왜냐하면 진보는 이미 최순실과 정유라 간에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본 내용에 대해서 사본 자체도 나갔는지 아니면 단순한 내용만 밖에 알려진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죠. 예. 교도관도 뭐 제대로 봤는지 알 수도 없고 교도관 유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예. 어쨌든 이 편지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교도관이다. 그렇죠. 그 외에는 이 교도관이 제3자에게 줬거나 혹은 당사자가 제3자의 변호사든지 자기 지인에게 줬든지 이런 내용 외에는 유출될 방법이 없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액수와 관련해서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 선고받았잖아요. 최순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닉 재산과 추징금은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예. 일단 추징금은 확정이 되기 전까지 가압류를 통해서 추징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해서 사전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을 때 보전이 돼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벌금은 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징 보전을 위한 게 없습니다. 아. 확정이 돼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검찰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추징금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있어 별도로 추징금이 없는 이상 72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한 거죠. 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부동산 자체가 이미 120억에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120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72억을 가압류했다면 검찰에서 할 만한 조치를 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최순실이 실제로 이 물건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70억 정도를 공탁했다는 표현이 보도에 나오는데 그것은 추징금을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징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다가 이미 공탁을 한 상태에서 즉 그것을 현금 공탁을 한 상태에서 해방 공탁을 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나중에 200억 원이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예. 같이 확정이 되어져야만 그때서야 실제로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서 추징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미 보전이 가능한데 그것이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않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찾기 어렵지만 지금 국세청이나 검찰청의 재산 찾아내는 방식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해서는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추징금 액수만 확정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경선 의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 최순실이 지금 조금 다급한 느낌. 그러니까 이 편지 같은 것은 교도소에서 나갈 때 검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저런 식으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변호사도 제대로 좀 못 믿는 것 아닌가. 변호사를 믿는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말 그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예. 이것 중에는 부자들이 제일 꺼리는 게 자기 재산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제일 꼭꼭 숨기고 싶은 게 재산인데 어떻게 저걸 그 편지에 써서 노출을 했을까?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심리적으로 좀 그 조급함이 있지 예. 않느냐. 이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있지 않고서는 왜 이것을 노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여하튼 이런 정여 시도가 있고 그리고 또 정여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까지 현금으로 예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미 어떤 현금을 이용한 재산 굴리기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 현금이라는 단어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최순실 재판이 2년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편지를 하느냐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어머니와 딸 사이이지만 아직까지 면회를 못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공범관계라고 해가지고 재판 초기에 면회를 검찰 쪽에서 차단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최종심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지로만 그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와 딸 사이에 이렇게 면회 중지가 오래 또 이어지는 것도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옳은지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 따져봐야 부분은 될것 이경환 변호사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접견 자격이 제한됩니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초기에는 당연히 제한되어 있었고요. 예. 제가 신문 보도를 따르면은 최근에는 한번 이렇게 보여준 걸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잘 확신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재판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접견이 제한돼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모녀지지간이다 보니 예. 너무 천륜을 위배되다 보니까 예. 한번 이렇게 접견이 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접견 제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이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접견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반드시 교도관이 배석하고 또 다 적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일반인들과 그러니까 네. 혈연 관계를 하더라도 일반인 접견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석하게 돼 있고요. 변호사 접견의 경우에는 접견이 다른 사람이 배석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영준 이런 거 예. 보면은 돈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실제적으로 뭐 미니멈 3천억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은 뭐 과거에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비자금까지 뭐 또 뭐 버진 아일랜드까지 해서 뭐 300조까지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재산을 다가 뭐 최순실이가 갖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자기 재산조차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배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한편으로 이게 꼼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30억 갖고 있으라 내 재산 30억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조 단위일 수도 있는 건데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런 부분도 과연 최순실이가 그런 내용들 이것이 새 나갈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흘릴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도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이게 공개가 됐다면 아까 이제 딱 그래서 세 뭐 정려세 사람이잖아요. 못 냈다. 그럼 예. 정려세 내는 거 뭐 몇 푼 들겠습니까? 실제로 9억짜리 아파트 산 거 가지고 부부 명의로 했다. 그럼 그게 9억에 대한 정려세 내라 그러면 그게 뭐 1, 2억 내면 많은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전체 국민들의 나중에 재판 속에서 내 재산이 사실은 뭐 30억 남았는데 말하자면 아파트 사고 20억밖에 없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200억의 말하자면 벌금 이런 부분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당사자들이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으로 우리 재산 이거밖에 없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뭐 있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옥중 편지가 다 확인됐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편지가 가짜일 수도 있다. 뭐 보도한 언론사가 이걸 입수한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입수는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후에 꿰맞추기 위해서 저런 식의 편지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그 보도한 언론사는 필적 감정까지 했다라고 네. 얘기는 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뭐 최순실 씨 필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떨어져서 볼 때는 이걸 확정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편지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면요.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문장 시작이요.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어. 그러니까 요 두 문장 가지고 해석을 하자 그러면 최근에 만났는데 이게 지금 추정되는 돈 어떤 걱정을 했다. 네,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추정하는 시점이 건물이 팔린 게 올해 1월이었으니까 작년 한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쯤에 보냈을 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무렵쯤에 정유라를 만났고 정유라가 엄마 나 생활비도 없고 어려워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얼굴 받고 생활비나 이런 건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건물 팔면 이렇게 돈이 남으니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이 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경재 변호사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공개가 됐으면 지금 사생활이 침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최순실 씨 뭐 당장이라도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런 게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거나 언론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3자처럼 지금 반응을 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하고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최순실 씨하고 이 지금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정유라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산을 어떻게 팔고 뭐 매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3자가 하나 끼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순실 씨가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건물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건물을 파는 대리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재산 관리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순실 씨가 앞으로 뭐 몇 년을 더 복역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형이 확정된다 그러면 지금식으로 확정되면 예.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제3자 그 재산 관리인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최순실 씨의 재산의 행방을 좀 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셜록 홈즈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최수영 교수. 저는 뭐 한마디로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후안무치다. 저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급증이 있는 것도 같고 아마 의도적인 플레이를 한 듯한 그런 심증도 뭐 편지가 사실이라면 그건 드는데 어쨌든 본인이 국정농단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그 대통령과 다시 같이 영어에 모임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 앉아서 생각한다는 게 저 수준이었다는 생각에 저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정말 국민 앞에 국정농단으로 저지른 죄과에 대한 반성도 없는 저런 모습과 저런 행태들이 지금 오히려 국민 감정에 더 분노를 지르고 저것이 저는 대단히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런 일부의 동정 여론에도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저는 그러한 아주 그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과연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저 편지는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차차 밝혀지겠지요.